안녕하세요. 저는 율프른 고2 스카이티 원반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방산고등학교 1학년 정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닐푸른 수학원 고2 스카이 T1반 다니고 있는 보성고 1학년 양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 수학원 스카이 M1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덕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문예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좀 힘들 거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부터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학학원에서 시키는 모의고사 문제들 열심히 풀고 어느 정도 외워놓으면 내신에도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어는 비문학 문제 한 지문씩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기 중에는 하기 힘든 독서를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시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에 맞는 공부법이나 혹은 필기법 같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 수업은 8시 2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미리 방학에 길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지니까 공부는 포기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거나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하면은 며칠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두해본 경험이 이번 겨울방학을 후회 없이 알차게 보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고요.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거나 친구한테도 물어보면서 되게 걱정하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조용조용한 분위기일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OT 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충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아마 다 말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여러 명한테 말 걸고 다니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도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반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된 케이스인데요. 먼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게 더 친해지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발표를 열심히 하거나 조별 과제 같은 것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보다 맛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는 중학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다양한 메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마라탕, 떡볶이, 짜장면 등 다양하게 나오고 그렇게 특별한 급식이 나오지 않으면 밥이나 국, 반찬 등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제 최애 음식은 아이스크림이 나올 때가 가장 좋아요. 매점이 있는 학교가 많아서 맛이 없는 날에는 매점에 가서 먹어도 돼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저는 매점에서 치킨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됩니다. 웬만하면 다 카드를 씁니다.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선택이에요. 요일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학원 수업과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석식은 학교에서 주지 않고 밖에서 사 먹습니다. 보성고 기준으로 하루에 3교시씩 일주일에 15교시 있는데 여기서 7교시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
중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되고 신청하지 않은 날 교시에 와서 공부해도 됩니다. 석식은 신청하면 줍니다. 석식은 좀 맛있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는 따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자 중에서 시간대를 체크하고 그 시간대가 많은 순으로 자리를 배정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대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과 병행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은 따로 주지만 석식은 제공되지 않으니 따로 저녁을 먹고 와야 합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할 양도 늘어나게 돼요. 범위는 2~3배 정도 되는 것 같고 공부하는 방법은 학원에서 내신 대비 한 달 전쯤 시작하면 밀리지 않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잘하면 점수는 잘 나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열심히 필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겠고요. 그 위에도 복습을 열심히 하고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교과서 안에 있는 사료나 예시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정독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4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외우는 편이라 교과서를 6번 이상씩 정독을 했던 편이에요. 저는 모의고사를 평소에 준비하거나 대비를 하진 않았고 평소 실력대로 봤습니다. 수학은 내신 대비 준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고 국어는 비문학 문제 많이 풀어봐서 비문학 실력 어느 정도 되면 모의고사 풀어서 시간 맞추는 연습 많이 합니다. 영어는 독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의 중요 문장을 찾은 후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학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문제부터는 개념이 아닌 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습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통암기가 많았는데 모의고사는 암기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신과 모의고사가 차이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교실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변하는 점이 있다면 시험 기간이 늘어나는 것 그것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2, 3일이면 시험을 다 치렀곤 했는데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하고 나면 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 기분이 들어서 그거는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카페인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매일매일을 카페인을 달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정도로 잠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중학교 때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생기부를 채워주는 활동이 늘어납니다. 참여, 불참여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축제날 시작 시간은 학교 시작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8시 20분까지 가야 했었고 아침에 1, 2교시 수업하고 하는 거라서 그냥 1, 2교시 수업만 하고 집 가도 괜찮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는 시끌벅적하고 정말 재밌는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동아리별 부스 운영과 장기자랑 이렇게 두 타임이 있었는데요. 각 동아리별로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는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축제날 당일에는 그 부스를 교대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동아리가 만든 부스를 체험해보거나 학교에서 준비한 행사 등을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또 장기자랑은 선배들과 또래 친구들의 끼를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인문,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과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 신문 동아리처럼 이과나 문과 계열도 많이 있고 탁구반이나 체스반처럼 살짝 쉴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국제 교류 동아리 등과 같은 새로운 동아리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 학교에서 과학 동아리가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특히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하거나 면접과 시험을 둘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고려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과학 동아리나 수학 동아리 쪽은 면접도 힘들게 보고 시험도 어렵게 돼서 그런 곳 들어가면 분위기도 좋고 생기부도 예쁘게 들어갑니다. 동아리를 들어갈 때 고려할 점으로는 동아리 역시 생기부에 기록되는 활동이니만큼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화학이기도 하고 제 꿈이 화학과 관련된 꿈이어서 저는 진로에 맞게 화학 동아리를 선택했습니다. 주로 실험을 하는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탐구 주제를 찾아서 조원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소리공학 논문 탐구반이라고 수학 동아리나 공학 동아리 살짝 합쳐진 느낌 하고 있어요. 제가 살짝 진로를 공학이랑 수학으로 보고 있어서 딱 맞는 동아리 같아서 그거 선택했어요. 경쟁률이 좀 빡세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동아리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신념이 있으면 붙을 확률이 크니까 꼭 많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 4달에서 5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틈틈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한 달에 최소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수행평가 중에서 독서와 관련된 수행평가가 여러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책을 꼼꼼히 여러 번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후감이 독서 기록에 들어가서 이런 책을 읽고 어떤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기적 유전자, 총균세, 사피엔스 같은 유명하고 어려운 책 읽어두면 나중에 세특 활동할 때 연계 활동으로 다시 한번 읽고 쓰기 편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해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각 과목 선생님들이 발표나 보고서 형식으로 세특 활동 안내를 해주십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듣다 보면은 나중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활동들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한 생기부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는 자신이 느꼈던 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문제지 같은 거에 자신의 느낀 점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다 하기보다는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1500바이트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맞는 활동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또 과세트만 챙기면 진로나 자율칸에 들어가는 말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심화탐구나 자유주제 발표 같은 거 신청받으면 꼭 신청하고 따로 발표하면 좋습니다. 저는 과학 페임랩 대회에 나가서 과학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바를 생기부에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해두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 문과 같은 큰 틀만 정해두고 그것에 열심히 참여만 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크게 달라지는 점이 많이 없으니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중학교보다 자유로워서 재밌는 활동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올라와도 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3월에 선후배 사이로 보자.